대출금리 상승, 이자 폭탄 또 터진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저는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전월 대비입니다. 기업대출 가중평균금리 상승폭입니다. 가중평균금리예요. 0.11%포인트예요. 굉장히 높죠. 야, 이거 괜찮을까요? 저는 전월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세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추세선으로 보면요. 4월에 5.09였거든요. 기업대출금리가. 그런데 5월에는 5.20%입니다. 무려 차이가 0.11% 지금 차이가 납니다. 야, 이거 저는 괜찮을까 싶어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지난 2022년 11월에 5.67%가 올라갔을 때 이때가 진짜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부가 금리 좀 그만 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떨어졌거든요. 12월에는 5.56으로 떨어졌고요. 올 1월에는 5.47까지 떨어지다가 4월에는 5.09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5월에 5.20으로 올라가는 모양새거든요. 5.20으로. 이것을 보니까 저는 기업들이 충격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코로나 위기 때 여러분 대출금리 평균 한번 보세요. 가중 평균 한번 보세요. 지금 2020년 이게 2월입니다. 3.19였지만 3월에는 2.94였고요. 12월에는 2.78이었습니다. 2021년 8월에도요. 2.78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5.20이라는 것은 2배잖아요. 2배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많이 올라갈 때는 7.80까지도 올라갔지만 그때보다는 낮아요. 그러나 5.20이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는 사실이고요. 외환위기 때 1998년 1월에 17.44%보다도 낮기 때문에 뭐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5.20%는요.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요. 떨어졌다가 5.09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정환진 TV를 보시는 지금 많은 분들 중에는요. 분명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을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면 여러분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업 부채.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 부채 2022년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590조예요. 2,590조. 엄청나게 많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1,698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52.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891조 4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0.01%만 늘어나도 이것은요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요 0.01%가 굉장히 충격이 됩니다. 그러니 시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워하죠. 와,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 내가 이자나 제대로 낼 수 있을까 기업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기업 부채 평균이잖아요. 가중 평균이죠. 5.20%가. 그러면 중소기업은요. 대기업과는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은 5%도 굉장히 높은 5%입니다. 5.5%가 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중소기업 부채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상황이 지금 더 아파진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내려가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영업자.
자영업자도 난리 난다는 이야기예요. 개인사업자 대출이 일반적으로는 기업대출로 잡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영업자 부채 지금 1033조 7천억 원입니다.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도 불안한 그런 징조잖아요. 코로나 이후만 자영업자 부채가 50.9%가 늘어났습니다. 1333조 7천억 중에 말입니다. 348조 8천억 원이 코로나 이후에 일어난 거고요. 예,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15.3%가 늘어났습니다. 553조 5천억 원. 난리도 아니죠. 난리도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15.5%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어난 게. 자영업자는요. 예,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 세력이었습니다. 자산가로 보거든요. 자본가로 보거든요. 자영업자를. 그래서 완전히 폭망했어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가지고 괴담을 지금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보면 말입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각은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어민들까지 다 망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더 늘 수밖에 없고 후쿠시마 오염수라는 괴담으로 뭐 나는 차라리 똥을 먹겠다 하는 그런 괴담으로 시장을 뒤흔들어 놓고요. 경제를 더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가 오늘은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이게 함께 가야 되잖아요. 함께.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국가 지도자라는 게 또 그런 거 아니에요?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건데 이게 내 권력을 탐하려고 내 치부를 덮으려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봐서는요. 왜 저래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진짜 난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영업자 이 부채가 자영업자 여기도 폭탄을 주지만 지금 부채는요. 가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4월에 4.82가 5월에 4.83이에요. 0.01%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가계대출은요. 실제로 굉장히 적게 올라갔죠. 그렇지만 과거로 돌아가 보자고요. 코로나 위기 때. 이때 가계대출의 가중평균금리는요. 2020년 2월에 2.9%예요. 3월에는 2.88%고요. 12월에는 2.79%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가게도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가게도 진짜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다행히 말입니다. 다행히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떨어졌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정부의 정책이죠. 이거는요. 뭐 특례 제출을 해주니까 싸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떨어졌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5월에 4.21이거든요. 4월에 4.24가 4.21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 보면 이게 2020년 2월에 2.52였습니다. 2.52. 3월에도 2.48이고요. 12월에는 2.59였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4.21은 굉장히 높아요. 작년 10월에 4.82보다는 굉장히 낮아졌지만 4.21이라는 숫자 결국 낮은 숫자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계대출에 대한 그 부담감 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현재 2023년 1분기 기준으로 보면요. 1853조 9천억 원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853조 9천억 원입니다. 이거 엄청난 금액입니다. 엄청난 금액. 이거 말입니다. 이자가 1%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충격파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나마 말입니다. 장사가 좀 되면 다행인데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지 그 느낌을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자 폭탄이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달았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 이자 폭탄이라고 제가 왜 달았겠습니까? 결국은 가게나 혹은 기업이나 이게 이자 폭탄을 맞는다. 이게 경제 주체들이 이자 폭탄을 맞으면요. 저는 그 충격의 도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경제 주체들이 충격을 받으면 저는 그 충격이 결국은요. 예, 저는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예, 이자라도 좀 올려주면 다행인데 이자라도 그죠? 이자라도 좀 올려주면 다행이다. 무슨 이자냐? 예금이자. 예금이자라도 좀 올려주면 다행인데 이것도 찔끔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예, 3.43%가 3.56% 어떻게 생각하면 0.13%가 올랐습니다. 예금이자는 예, 0.13%가 올랐지만 기준금리가 3.5%인데 기준금리보다 약간 낮잖아요. 4월까지만 하더라도 3.43%로 기준금리보다 낮았는데 이게 조금 좋아졌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상황은 심상치 않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의 충격은요. 점점 커질 수밖에 없고요. 저는 경제 주체들이 이자 폭탄에 대한 충격을 받으면요. 가장 심각해지는 것이 예,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장 심각해지는 것이요. 이자에 대한 부담 때문에 돈을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을. 예. 이자 감리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돈을 쓰고 싶어도 돈을 못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 충격이 오히려 소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소비가 좀 좋아진다 하잖아요. 그죠? 뭐처럼 예, 민간 소비도 좋아지고 전체 소비가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좀 좋아진다 합니다. 예, 그러나 이게 앞으로 계속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기본적으로 봐서는요. 이게 이자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아무리 소비가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또 어려워지는 그런 사태로 가지는 않을까. 예,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좋아진다고 하나 이게 얼마나 좋아질까 한다는 이야기. 얼마나 좋아질까. 지난 5월달까지 한번 볼까요? 지난 5월달까지 보면 소비는 그렇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0.4%가 늘어났을 정도니까 4월에 마이너스 2.6%보다는 예, 좋아졌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좋아지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예, 이게 6월은 또 다르거든요. 6월의 산업활동 동향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긴 하지만 이게 뭐 경제가 한꺼번에 확 좋아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러나 분명히 약간의 회복의 모양새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자 폭탄이라는 건 결국 충격을 줄 겁니다.